현대피닉스 창단 멤버 되셨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감독님이 최한익 감독님 네, 최한익 계셨고, 감독님 계셨고. 코치가 그 안병환 코치님, 경남상고 감독. 네, 안병환 감독님 계셨고, 나중에 김시진 네, 김신희 감독님이 감독님도 코치로 네. 잠깐 오셨다가 다시 프로팀에 가셨고. 맞죠. 그래서 투수는 문동환, 안희봉, 김동호, 염규빈, 그리고 이제 조영범 선수 네. 이렇게 있었고, 포수는 배종훈, 그리고 한양대의 조태상. 네. 내야수는 김재걸, 삼성의, 그리고 지금 현재 코치. 최창수, 문희성, 윤연필, 강필선, 장재명 이렇게 있었고, 외야수에는 조경환, 김낙관, 박은준, 윤재성 선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프로로 가야 될 선수들이 전부 아마추어 현대피닉스랑 계약을 했고, 그때 이제 창단 멤버가 되신 거죠. 네. 지금 왼쪽부터 조경환, 문동환, 안희봉, 그리고 문희성 선수인데, 네. 참고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문희성 선수는 키가 195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현대랑 계약을 했었는데, 저는 현대 가서 운동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저희가 해체됐나요? 아니요, 해체는 안 됐었는데요. 저도 똑같이 해태 1차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아무튼 현대피닉스 선배들이 다 가고, 대우 그때 계약금이 확 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병역 때문에 아틀란타 올림픽 한 번 더 나가야겠다. 그 생각도 있고 해서 현대랑 계약을 했어요. 이제 가서 현대 가서 운동을 해야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겨울해에 현대가 태평양을 인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수했나 보구나. 왜냐면 저는 아마추어 신분이고, 현대가 태평양 인수한 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저희도 별 개라고 생각했다가 아주. 현대와 혜태가 저를 지명권 트레이드를 해요. 내 지명권하고 최상덕 선수하고 트레이드. 그럼 나는 이제 프로를 가려면 혜태가 아니 현대밖에 갈 수가 없어. 근데 지명권을 거부를 했다고. 그러니까 선수는 그때도 아시지만 선수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 어디를 가겠다 말겠다가. 요거는 이제 번외 얘기고. 연구팀 이제 롯데가 문동환 선수의 현대 피닉스행이 확정이 된 시점에서도 1차 지명권을 행사를 합니다. 1차 지명을 해놓겠다, 라고 해서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추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1차 지명권을 이제 행사를 했어요. 이때 롯데와 관계는 어땠습니까? 좀 계속 서먹서먹한 사이? 그 전에 있었던 감정은 저는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니까. 실은 롯데가 계약, 스카우트 비용을 제시를 했으면 롯데를 갈 의향이 있었네요. 그죠? 거기서 뭔가를 좀 더 뭐 제가,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뭐 이런 서로 간에 조금 밀고 그러니까 당기고 딜을 했어야 돼야 되는데 전혀 그거 없는 상태에서 실업팀에서 제시했던 것까지 오픈을 했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제 갑자기 현대피닉스가 창단이 됐고, 대학교에 있는 프로를 갈 수 있는 1차 지명, 2차 지명 선수를 다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돈을 많이 주니까 가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건 몰랐어. 이게 어차피 개인적으로 구단하고 만나는 거니까 이게 뭐 지금 이 자리니까 이제 오픈이 되는 건데 이걸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럼 롯데 갈 마음이 컸네요, 원래는 바로. 프로를 가고 싶었. 프로라는 걸 대학 때도 뭐 게임하는 것도 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점점 내가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 아니 이 사람들은 나를 현대피닉스 가니까 언론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내가 그냥 뿌리치고 실업팀을 갔다. 어차피 그리고 신문지상에 난 기사만 보면 부산에 계신 롯데 팬들은 저는 매장당하는 거고 뭐 좀 안 좋았죠 여론상으로는. 왜? 근데 실제로는 금액을 제시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다 이렇게 해서 그거보다 제가 그래도 대학에 지금 랭킹 1위인데 22연승을 한 투수인데 뭐 조금이라도 더 주시든지 아니면 뭐 저는 한 요까지 더 주시면 계약하겠다든지 이런 게 되면서 좀 이게 서로 간에 딜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그냥 내 느낌은 너는 1차 지명이니까 여기 하지면 갈 데가 없어 이런 느낌. 그 당시에는 1차 지명은 무조건 영어지 맞아요. 아니면 갈 데가 갈 데가 다른 데 가서 야구를 못 하니까. 네.
프로를 가려면 그냥 지명한 데 가야 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나를 벌써부터 좀 이렇게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그냥 실업팀으로 이제 그래서 현대피닉스로 가게 된 거예요. 마음을 접은 거죠. 근데 이제 95년도에 현대그룹에서 태평양 돌피스를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유니코스를 창단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현대피닉스가 약간 애매하게 붕 뜬 느낌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상황은 어땠어요? 분위기가? 회사에서 각자 갈 운동을 더 하고 싶으면 각자 갈 수 있는 데를 찾아가고 아니면 회사에다가 이제 소속을 시켜주겠다. 운동을 그만두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몇몇 선수들은 다 프로 갈 선수들은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는 과정이 좀 많이 시끄러웠죠. 개개인적으로. 뭐 법원에 소송까지 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 당시에 롯데 갈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 실업에서 내가 사학을 받은 이건 실업에서 주는 거다. 네, 네. 실업팀에서. 그래서 내가 다시 만나서 이제 얘기할 때 계약금 얼마 주실 겁니까 지금? 거기도 돈 얘기 없었어. 그 당시에도 돈 얘기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저희가 창단하고 가고 저희 밑에 이제 차명주 선수가 롯데 들어갈 때 5억을 받고 들어갔고 이 선수가 5억을 받고 갔는데 대학 기록 놓고 지금까지 실업팀에서 제가 1년 한 것까지 해서 제가 이 선수보다 못합니까? 왜 계약금 얼마 주겠다 소리를 안 하시냐? 근데 이게 롯데를 들어간 계기가 어떻게 되냐? 진짜 그게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까지 계속 끄는데 저도 지쳐가는 상황. 여론은 계속 신문지상에서는 내가 좀 안 좋은 상황. 그 당시 이제 옛날 저 어릴 때 수용 초등학교 이제 감독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가 하는 게 나 믿고 그냥 사인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 줄게. 저도 이제 완전히 지친 상태니까 4개월을 만나고 헤어지고 신분지상에는 왜 계약이 안 되는 게 내가 조건이 뭐 좀 과하게 불러서 구단에서 뭐 좀 생각이다 막 이랬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95년도에 피닉스 가서 96년도까지 2년 있었죠. 예, 2년 하고 97년도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간 이제 네. 당시가 이제 97년도 입단을 제가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했어요. 롯데에. 늦게 했네요. 네, 이 계약이 안 돼가지고. 나는 당연히 여기서 실업팀에서 이게 팀이 있다가 해체됐지만 이 돈은 실업에서 준 거니까. 네. 난 다 별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쪽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 피닉스에서 계약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롯데를 가려면 롯데가 피닉스한테 받았던 계약금을 롯데가 물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려주면 롯데로 데려갈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그에 대한 얘기가 없었지. 선수가 구단을 이길 수는 없잖아. 그 그렇죠. 당시 분위기. 지금이야 에이전트가 있고 하니까 뭐 좀 대신 다 해주십시오. 나는 야 뭐 감정 안 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제 롯데가 문동환 선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현대 피닉스한테 받았던 계약금을 주고 그냥 데려갔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은 그렇게까지 롯데 가는 과정에서 이걸 안 주려고 롯데가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시간 끌고 하다가 저도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심적으로 쪽으로 지쳤네요. 너무 지친 상태예요. 나는 이제 완전 자포자기 끝난 상태.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고 사인 딱 하고 다음날 집 전화기가 박살날같이 울리기 시작하네. 신문 봤니? 아니 아직 못 봤는데 또 뭔 일이 터졌어요? 저 어제 스카우터님 만나서 그냥 구단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기로 했다. 네. 근데 전준호 선수하고 저하고 트레이드가 됐대? 나는 실업 선수 소속이고 여기는 프로야구 선수인데. 자, 이 사건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현대 유니코스가 2년차 되는 시점에서 전력 보강을 위해서 롯데 전준호 선수를 영입하고자 했어요. 그때 문동환 선수를 카드로 내세웠고 이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소식을 전혀 몰랐던 거네요. 전혀 모르고 그 다음날 그냥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저는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구단을 만나서 개인이 싸우고 있는 중에. 문동환 선수는 현대 피닉스에 받았던 돈을 롯데가 배상을 해주면은 롯데에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롯데는 그 배상금 4억을 주기 싫었던 거야. 그죠. 그러면서 밀당을 계속 하고 있었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가 사실은 시즌을 시작하려면 2월 초나 3월 초에 합류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4월? 거의 5월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 딜이 어떻게 끝난 거냐. 롯데에 있는 전준호 선수를
현대로 보내고 문동환 선수가 받았던 배상금을 롯데가 안 주고 퉁 맞죠? 맞죠. 야.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롯데 팬들한테는 저는 이제 또 죽이려는 데 있고 왜 전준호가 여기를 가야 되냐. 본인하고 상관이 없죠. 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냥 정말 자부장식으로 알겠습니다. 구단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네. 사인 한 장 해준 게 끝인데. 돈 안 주고 문동환 선수를 받아오는 그 대신 전준호 선수를 현대로 트레이드하는. 트레이드하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롯데 들어가서 뭐 좀 몸 만들고 뭐 이런 시기가 너무 늦다 보니까 뭐 성적도 안 좋았고 게임 나와서 좀 못 던지고 이러니까 아우 이 야구장 끝나고 나오면 욕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왜 전준호가 너 대신 갔냐? 전준호 도로 데려와라. 사실은 뭐 지금은 안 그랬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언론이 흔히 말하는 전담 기자, 구단마다의 전담 기자, 전담 신문사의 전담 기자들이 구단이 이렇게 써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쓰세요 하면은 다 써줬죠. 네. 다 써주고, 아시잖아요. 다 써주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뭐 대학 졸업하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있으니까 좀 괘씸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받았던 돈을 물려주지 않고 선수 한 명을 내보내주고 그냥 데려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트레이드를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구단과 구단끼리가 얘기가 끝난 상황. 97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프로에. 근데 22경기 나와서 2승 5패, 안 좋죠. 8세이브, ERA가 4.85. 부진한 성적을 좀 거뒀었고 아마추어의 MVP의 모습은 없죠.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기 이제 운동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입단도 5월달 늦어졌고 근데 좀 많이 서둘렀어요. 이게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게임도 나가서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못하니까 사직야구장에서 팬들이 또 야유하고 네, 야유하고 뭐 근데 그때도 뭐 이겨내야죠. 어째 뭐 그 당시를 이겨내야지 또 이게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컨디션을 좀 회복했습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에 12승하고 17승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롯데 에이스를 좀 거듭나게 되는. 그 당시 롯데가 꼴찌하고 시즌이 빨리 끝났잖아요. 네. 준비를 또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긴 거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시즌 끝나는 데가 뭐 장마철이 있고 뭐 해서 끝났을 때가 저희가 이제 9월 말이었으니까 제가 생각해서 좀 많더라고요, 기간이. 나름대로. 그래서 준비를 했죠. 아, 내가 어떻게 프로에 들어왔든 이거는 둘째 문제고 내가 여기서 야구를 못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 그냥 쟤는 그냥 아마추어 때나 잘했지. 이런 소리가 이제 듣기 싫어서 엄청 준비를 했죠, 나를. 99년도 시즌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99년대는 189와 3분의 1이닝 던지셨고, 이때 이제 17승 4패, ERA가 3.28이었고요. 탈삼진이 141. 그러니까 이때가 왜 눈에 띄냐면, 이승엽 선수가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을 했었거든요. 그죠. 네. 타고 투저 시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타고 투저를 감안하면은 17승 4패를 거뒀다는 거는 진짜 매우 뛰어난 성적이었죠. 네. 1년, 2년 만에 예전에 그 아마추어 MVP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네. 고생 많이 했죠. 힘들게. 네. 심적으로도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개인의 자존심? 문동환이라는 이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했고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아쉬운 것도. 그 당시에 이제 강성우 선배랑 임수혁 선배님이 이제 뭐 얘기해 주신 부분이 너 프로 와서도 직구 슬라이더 던지는데 그걸로 12승 한 것도 대단하다. 진짜 투피치인데. 네.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조언을 듣고 그게 이제 시합 주전하시는 보수들이 했던 얘기니까 더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만든 구종이 싱커싱으로 조금 떨어지는 볼, 조금이라도 변화를 할 수 있는 요 놈만 하나 더 있어도 더 낫다 이제 이렇게 모든 그 당시에 모든 그 12승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상대팀 타자들이 그랬거든. 쟤는 바깥쪽 아니면 슬라이더밖에 없다. 그러니까 투피치 하다가 결국은 투심 던져가지고 수준 던져서 성적이 조금 좋아졌고,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깥쪽 아니면 직구밖에 없는 투수가 갑자기 투나싱의 승부구를 몸쪽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타자들이 조금 더 당황스럽고 볼 배합에도 조금 볼 변화를 배합에 영향이 주고. 생기고 하니까 그러고 그 해에 이제 17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변곡점이 생깁니다. 2000년도 선수협 파동이 일어났고요. 그 선수협을 지지를 했고요. 그죠. 네. 그러면서 구단 측하고 사이가 이제 나빠졌어요. 그래서 2000년에 7승, 2001년, 2002년 요 합해야 됩니다. 네. 합해서 4승. 그리고 2003년에는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을 날려요. 롯데에서의 이 마지막 3년간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좀 안 좋았던 기억이죠. 안 좋고 뭐 선수 협의회를 간 계기도 그냥 저는 저 개인적인 나름대로 구단하고 대학 때부터 좀 약간의 악연이니까 그 당시 졸업하고 여기 와서 선수로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팬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야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팬들한테 뭐 더 잘하라고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가 저는 남들보다 늦어졌잖아. 그런 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 선수협의 한다 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싸워봤지만 이길 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구단들이 다 그랬거든요. 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뭐 좀 지지했던 선수들한테 불이익들이 좀 많았으니까. 네. 문동원 선수한테 롯데 자이언츠란? 꿈이었는데 그 꿈을 그 자리에서 못하고 조금 방황을 했죠. 이제 팀을 옮겨 다니면서. 롯데라는 팀을 들어가서 마지막 은퇴까지 거기서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네. 좀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팀. 이 선수협 사태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은 있으세요? 아니, 없죠. 그냥 저는 제가 지지를 한 거고, 그 당시 이제 선배님들이 다 좋게 해서 정말 이게 좋은 치주로 잘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아직도 저는 조금 부족하다, 그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수협의라는 데가. 그렇죠. 네. 네. 선수협 최근 상황과 일련의 모습들은 저희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선배들의 약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FA를 하고 있는 또 선수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고 구단과 물론 동등한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모든 서류가 두산에 갔는데 그 두산에서 1시간 만에 다시 이 하나로 간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하나이글스 전수비 매니저가 이게 뭐지 이건 또 갑자기? 전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했어요.